네, 안녕하세요. 부동산을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입니다. 자, 오늘은 부동산 뭐 집값, 뭐 실거래 이런 게 아니라 이번에 그 대책 617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저 인터넷상에서 이젠 많이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다가 조금 짠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청와대 그 홈페이지인데 그 국민청원으로 하나가 뭐가 올라왔어요. 그걸 한번 간단히 봐볼게요. 자, 청원 진행 중인데 저는 부동산 투기꾼입니다. 자, 떠 있어요.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읽어볼게요. 간단하게 아니라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. 무슨 내용인지.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인천 계양에 살고 있습니다.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이 벌써 20년 가까이 되어 가네요. 직장 생활 중간에 5년 정도 개인 사업을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현재는 급여 생활자로 살고 있습니다. 2015년 첫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형편에 맞춰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. 자, 형편에 맞췄다고는 하지만 당시 가능했던 주택담보대출, 담보 인정 비율 70%를 끝까지 채워 대출을 받고 1억 1천만 원에 24평 아파트를 샀습니다. 준공 후 20년 된 11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. 둘째 아이 출산일을 며칠 앞둔 겨울 아파트로 이사를 하던 그날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. 행복했습니다. 아내와 아이 둘, 우리 집. 대학 졸업 후 쉰 적도 없고 나름 열심히 일하며 살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부족한지. 대출 상환이 부담되었지만 아직 젊으니까 계속 벌면 되겠지 하여 아파트를 샀습니다. 그렇게 5년이 지났고 생활도 5년 전보다는 조금 여유로워진 것 같습니다. 성공하진 못했지만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주위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 얘기며 새로 이사간 집값이 올랐다는 사람들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더군요. 네, 이전보다 생활이 조금 나아져서였을까요? 저도 새 집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직 아파트 대출금이 1억이나 남아있고 모아둔 돈도 별로 없는데 말이죠. 자, 그렇게 아파트 분양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.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,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었죠. 5년 전에는 엄두도 못 댔던 내 집, 새 아파트를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계약금 10%와 중도금 대출, 분양받은 후 완공까지 남은 2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모을 수 있는 급여 소득과 현재 아파트를 팔아 대출을 상환하고 남는 몇천만 원. 그러고도 잔금 마련이 잘 될지 조금 불안했지만 우리 집만 빼고 대한민국 아파트 값이 다 오르는 것 같은 현실에서 무리를 해서라도 새 집으로 이사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렇게 아파트 분양을 눈여겨보던 중 제 형편에서 그나마 도전해 볼 수 있는 분양가의 아파트가 보이더군요. 검단 신도시 분양이었습니다. 3년 전매 제한이 걸린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하는 검단 신도시 아파트. 4억 5천만 원이라는 분양가는 저에겐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이지만 제 생활이 가능한 범위의 지역에서는 가장 저렴한 금액의 분양가였습니다. 몇 년 전 가입해 놓은 청약통장에 250만을 채워 1순위 자격을 만들고 청약을 신청했습니다. 공시 가격이 1억 1,300만 원인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덕에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을 넣을 수 있었고 추첨으로 당첨이 됐습니다. 좋은 동의 좋은 층, 흔히 RR이라고 하는 아파트를 분양하게 됐죠. 2년 반 뒤 새 아파트로 이사할 생각에 너무 깊었습니다. 당첨자 발표 날 잠도 못 잤네요. 분양 계약을 마치고 이제 다음 주 중도금 대출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제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.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, 분양을 받은 검단 신도시는 투기 과열 지구라더군요.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5년 거주한 아파트는 5년 전 내가 샀던 가격 그대로인데 검단 신도시는 전매 제한 3년 걸린 아파트가 대부분이고 분양권 거래되는 단지는 3개 단지뿐인데 나한테는 뭐가 달라진 거지? 투기과열지구 LTV 40%,
기분양자도 입주 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는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고? 그게 아니고 분양 당시 기준을 적용해 LTV 60% 가능하다고? 어제 하루 종일 일을 못했습니다. 여기저기 찾아보고 물어봐도 정확한 답은 안 나오고 혼란스럽기만 하더군요. 아직 모르겠습니다. 2년 뒤 입주 때 LTV를 어떻게 적용받게 될지. 40%를 적용받게 된다면 잔금 마련은 불가능합니다. 그렇게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아파트 계약 취소되고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이자 등 수천만 원 손해를 보게 되겠네요. 다행히 LTV 60%를 적용받게 된다면 입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그 집에 살다가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는 없겠더군요. 주택 매수를 고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살 이유가 없는 아파트입니다. 미분양이 아파트가 널려있는 동네에 기존 주택을 누가 사려고 할까요? 그것도 대출은 40%밖에 나오지 않는데 말이죠. 검단 신도시에 미분양 아파트가 널려있게 될 미래가 훤히 보입니다. 검단 신도시는 전체 분양 물량 중 절반 이상이 아직 분양 전에 있습니다. 분양가가 비교적 싸다고는 하지만 분양가의 60%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살 만큼 매력적인 주거지는 아니죠. 이후 검단 신도시의 분양 물량은 불과 4개월 전까지와 마찬가지로 미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새 아파트 잔금 마련을 위해서는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. 5년은 살아도 살 때 가격 그대로 아파트라는 건 인기 없는 아파트라는 의미겠죠?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이어서 대출 규제도 받아야 하고 자금 출처도 소명해야 한다고 하네요. 원하지 않지만 2년 후에는 집을 못 팔아 2주택자가 되어 전세를 줘야 할지도 모르겠네요. 그것도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무한연장 가능한 임대차 보호법이 통과되면 세입자가 평생 살기를 원할 경우 아파트가 무너져 내릴 때까지 소유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. 내 집값이 올라가는 것 누가 바라지 않겠습니까? 그런 욕심 저도 있습니다. 그런데 그거 과욕이었을까요? 이제 저는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손실을 걱정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. 2개월 전 너무 기뻤던 아파트 분양 당첨이 지금 제겐 재앙이 된 것 같습니다. 평범하게, 부유하지 못하게, 빠듯하게 살고 있는 제가 갑자기 투기 과열 지구의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부동산 투기꾼이 되어버렸네요. 제가 반성을 해야 하는 걸까요?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. 부동산 투기 과열 지구가 된 검단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저는 부동산 투기꾼입니까?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강력한 규제, 그 규제 때문에 피해를 왜 제가 봐야 하는 거죠?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와 200m 떨어진 김포시는 여전히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있더군요. 풍선 효과 잡으려고 하는 규제 아니었습니까?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릴 것을 대비한 선제적 조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김포를 비롯한 접경 지역의 도시들은 어떤 이유로 그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시나요? 김현미 장관님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고양시의 일부도 비규제 지역이네요. 정부는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거 맞습니까?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무주택자, 일시적 2주택자들에게도 LTV 40%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사다리 걷어차기 아닌가요? 국토교통부에 요구합니다. 국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개개인의 세세한 사정까지 고려할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. 다만 정책은 방향성이 일관되고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부동산 안정화를 목표로 한 21번에 걸친 정부의 누더기 같은 부동산 대책들과 그 틈새를 이용하여 수익을 올리는 투기 세력, 그 사이에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서민입니다. 굳이 자랑스럽지도 않은 제 개인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은 이유가 이를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. 부디 실수요자와 부동산 투기 세력을 세심하게 구분하여 정책을 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. 자, 지금 이 청원이 올라왔는데 청원 동의 16,880명. 자, 이거를 보면은 좀 안타깝죠. 자, 좀
원래 좀 피해를 보지 말아야 할 분이 좀 피해를 본 것 같아서 자, 이거를 보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. 자, 여기서 나오는 게 저는 이 사다리 걷어차기 이 얘기 많이 나와요. 사다리 타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걷어차서 못 올라가게 만들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그거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사이트를 가면은 이 지금 정부가 집값을 잡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나온 어떤 커뮤니티도 있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 어떤 뭐 사실 팩트가 아니고 그냥 어떤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따로 제가 뭐 이렇게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뭐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. 거기서 요점을 얘기하자면 정부는 이 집값을 잡을 생각은 없고 정부가 생각하는 서민들이라는 거는 집을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서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. 아예 대출을 받더라도 집을 살 엄두를 못 내는 분들, 그런 사람들을 서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왜 그러냐에 대해서는 약간 정치적 얘기가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조금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. 자, 지금 이 국민청원 얘기를 제가 그냥 읽어드렸는데 좀 어떠신가요? 분양 받았을 때 어떤 그런 설레임과 지금 정책이 나왔을 때 어떤 약간 두려움, 조금 허무함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조금 많이 공감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. 그래서 뭐 지금 청원에도 이런저런 얘기가 올라오는데 자, 지금 뭐 그거에 때문에 지금 대책이 나온 것들이 조금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.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. 그래서 이렇게 조금 뭐 정부에서 노리는 사람들이 아닌 어떻게 보면 뭐 1주택자들 아니면 좀 새 집을 마련하고 싶어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내서라도 이런 조금 그런 희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피해를 많이 좀 입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이번 대책에서도 좀 이런 부분, 이런 뭐 분들도 좀 생각이 하면서 조금 어떤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런 좀 안타까운 사연이 좀 눈에 띄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부동산을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이었습니다. 자, 즐거움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